안녕하세요. 재테크 1년 준생입니다. 최근 1년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다주택자인 너네만 해당되잖아. 나는 1주택자인데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짐작과 추측만 가능하며 준비를 통해 대비만 가능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상승론자나 하락론자 모두가 규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달라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수 있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야 할 수 있고, 반대로 매매에서 전세로 갈아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는지 이 점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전세 세입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일 경우 임차 보증금 80% 한도에서 수도권 4억, 지방 3.2억까지 이자만 내는 형태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는 투자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6.17 대책 이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모두 최대 2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현금 2억이 있는 투자자는 매매가 5억 상당의 아파트를 3억 5천 전세를 끼고 총 1억 5천 투자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5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전세 3억 상당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2억 4천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과 남은 현금을 더해 세입자로 살게 됩니다. 물론 전세가가 더 저렴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9억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LTV 40%로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제한해버리니 신종 매수 방식도 생겨나게 됩니다. 매매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본인들이 열심히 모은 현금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먼저 예비 남편이 집값의 50%를 대출을 통해 4억 5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4억 5천이 있어야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신혼부부에게는 2억이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현금은 2억 5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직 혼인신고 전 단계인 예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예비 신부는 예비 남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2.5억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 신부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낮지만은, 예비 신랑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같이 갚기 때문에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활용해서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갚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상당한 이자 상환 능력이 필요합니다. 7억의 대출을 받아서 이율 2.5%로 계산한다면 매월 146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지겠죠. 여기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6.17 대책으로 이 방법은 1주택자의 경우 상당히 어려워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의를 더욱더 분산할 수 있는 주택매매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이 더욱더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법인으로, 본인은 무주택이나 1주택으로 사는 편이 현 규제 아래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법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